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장인들은 일어나자마자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메신저나 날씨를 확인하고 뉴스를 읽으며 아침을 맞이하죠. USB를 들고 다니기보다는 구글 드라이버나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집 열쇠마저 스마트폰으로 대신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죠. 이처럼 IT 산업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왔고 시장의 크기가 확대됨에 따라 구글이나 삼성,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IT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주요 산업군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글로벌 IT 기업들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도시 인구의 43%가 20에서 44세 연령층으로 이루어진 젊은 도시 실리콘밸리를 세웠죠. 실리콘밸리는 반도체 처리인 실리콘과 산타클라라 인근계곡 밸리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실리콘밸리에는 M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시스코, 이베이, 애플 등 기업들이 존재하고 각 회사들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듯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고 대표적으로 프로페셔널 파트너십은 그들의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죠. 프로페셔널 파트너십이란 기업에서 엔지니어들의 경험을 인정해줌으로써 그들을 일반 직원이 아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 명의 파트너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진기업을 직접 가보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문명 속에 살고 있다는 것도 매우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조직 문화를 통해 간접 체험을 해보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위기 조직 문화에 익숙한 한국의 직장인들이 실리콘밸리 문화를 바라본다면 어떠할지 살펴보기로 하죠. 연봉 1억 7천만 원 받아도 살기 어렵다는 실리콘밸리.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의 실상을 살펴보며 살기 빠듯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의 1인당 GDP는 6만 8천 달러 수준이고 한국의 약 3만 2천 달러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구글이나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에서 큰 기업들의 대졸 엔지니어 초봉은 대개 15만 달러라고 하죠. 요약하면 10만 달러를 기본 연봉으로 하고 5만 달러는 주식을 매년 받는 방식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매니저 팀장급이 되면 연봉은 더 뜁니다. 능력에 따라 각자 연봉을 계약하는 방식이므로 20만 달러를 받는 팀장도 있고 50만 달러를 받는 팀장도 있다고 하죠. 5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연봉이 약 6억 원에 가까운데 웬만한 한국 기업의 최고 경영자 연봉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말하기를 빠듯하게 산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죽는 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리콘밸리를 알고 보면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울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실리콘밸리의 집과 물가 때문입니다. 집값은 미국 내에서도 비싸기로 유명하죠. 뉴욕의 중심지인 맨해튼과 비슷한 수준이고 집값이 비싸니 당연히 월세도 비쌉니다. 부동산 가격이 비싸면 물가도 자연스레 오르고 직장인들도 자주 외식을 하지 못할 만큼 식당 음식값도 비싸고 자동차 기름값도 비싸고 소득세율이 엄청 비쌉니다. 빅4로 불리는 구글,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에 다니는 직장인들에 의하면 소득 40%가량을 세금으로 뗀다고 보면 맞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실리콘밸리 직장인들은 Are you really happy? 당신은 정말 행복합니까? 물으면 I'm really happy for sure.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실리콘밸리 조직 문화를 좀 더 살펴보면 첫째로 스톡옵션과 전문성을 갖춘 직장인들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평범한 워킹맘, 워킹 데드의 하루를 보면 아침 8시 15분 집을 나섭니다. 8시 40분쯤 데이케어 어유관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9시 반 회사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합니다. 오후 5시 퇴근에 아이를 픽업하고 밤 9시 이후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자유롭고 여유로운 가운데 밤낮 없이 일하기도 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왜 이렇게 회사에 충성하나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 직장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주식이라는 방식으로 엔지니어들과 인재들이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성공하면 금전이라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 또한 막중하고 이것이 바로 스톡 옵션이라는 개념이죠. 스톡 옵션이란 원래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줌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 하나였고 이는 위기 조직에서 윗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경우였죠. 실리콘밸리는 엔지니어를 회사의 소중한 파트너로 대우합니다. 스톡옵션이라는 장치가 직원에게 주는 책임감과 소속감은 입살났던 엔지니어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실리콘밸리에서처럼 스톡옵션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삼성그룹에서 스톡옵션을 임직원 5명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2008년 삼성은 이를 해지하고 성과급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당시 스톡옵션 소유 임직원 5명의 규모가 대략 2천억 원 가량. 이는 윗선의 임원들만의 스톡옵션으로 인해 스톡옵션 비소유 임직원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상황은 기업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누구와 어떻게 일하는가입니다. 의사결정 권한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가져야 하죠.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애플과 전통적인 미국 기업들 그리고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은 상사나 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죠. 구성원들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윗사람의 선택적 권한입니다. 이런 기업 모델을 위계 조직이라고 하죠. 반면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에어비앤비 등 비교적 최근에 생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선택한
가장 것은 역할 조직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역할 조직의 장점은 모두에게 의사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변화와 혁신에는 용이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세계적인 기업이 된 우리나라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 시 최고의 전문가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위기 질서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러한 변화는 많은 문제를 낳기도 했죠. 이미 오랫동안 자리잡은 위기 질서가 순간 무너진다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혁신해야 하지만 이 또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일 때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실리콘밸리 성공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하나의 정책을 현 상황에 맞게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 적용을 하여 체계적인 혁신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리얼 해피? 정말 행복할까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매니저들에게 미팅에서 Are you happy?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Yes 라고 말합니다. 회사를 사랑하며 충성심에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이자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도,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도, 사랑을 하는 것도 모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이란 그냥 순간적으로 느끼는 기분일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결코 불행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실리콘밸리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지만 짧은 근무 시간과 높은 연봉으로 직업 만족도와 행복 지수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죠. 실리콘밸리 직원들이 왜 행복한지를 잘 살펴보면 회사에서 행복한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리콘밸리 인재들은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사고를 쳐도 비난이나 혼나지 않는 회사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실수를 경험하며 한 사람의 의도치 않은 작은 실수가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개인이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그 예방책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 비난하지 않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겠죠. 둘째로, 실리콘밸리에서 위기 조직과 다른 점은 직원들의 불행을 먼저 감지하려 하고 직원들의 행복에 대해 한 발 앞서 뭔가를 시도하고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함으로써 파트너들의 역량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직원들의 행복이 곧 개인의 능력 향상과 나아가 기업의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위기 질서 문화가 이미 정착된 한국 사회에서는 실리콘밸리의 역할 조직 문화를 수용한다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위기 질서 문화가 정착한 한국은 삶의 만족도와 정서 경험을 종합해보면 행복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국 중 30위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역할 조직 중심인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직률과 해고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즉 실리콘밸리 문화가 무조건적인 행복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겠죠. 다만 실리콘밸리의 기업은 사람을 이끌어주고 사람들은 이를 잘 추종하고 따르며 상호간의 교류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또한 기업은 인재들의 일과 삶의 밸런스를 지원하여 그들의 만족감을 높여주면서 상호 공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과 직장인들이 서로가 추구하는 목적을 좀 더 이해하고 소통하여 최대 이윤을 추구한다면 각자가 말하고 원하는 정말 행복합니까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